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신업 변호사입니다. 지금 한동훈의 행태에 대해서 국민들의 분노가, 특히 당원들의 분노가 임계점을 넘고 있습니다. 특히 백서를 개무시한 거, 이거 국민들은 도대체 이해할 수 없다는 지금 원성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 소식 빠르게 전하겠습니다. 소식을 전하기 앞서서 강신업 TV의 구독자 아니신 분께서는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자, 한동훈 여러 가지 정말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그런 행태를 벌이고 있습니다만은 진짜 사고를 크게 쳤습니다. 이런 사람이 무슨 정치를 할 수 있는가? 정말 이래도 되는가? 처음부터 동료 시민 할 때부터 뭔가 겉멋만 잔뜩 들고 좀 이상하다라는 생각을 했던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상당히 신선하게 받아들였습니다만은 지금 생각하면 정말 이상하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 지금부터 하겠습니다. 또 하나, 한동훈이가 말이죠. 처음에 나와가지고 법무장관 할 때 민주당 의원들하고 싸우면서 주모 이모들하고 그 깐족거리기로 좀 우리들의 그 시선을 좀 끌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동안 억눌려 있던 민주당 의원들에게 꼴 보기 싫어하던 우리 국민들이 상당히 또 한동훈 잘한다라고 박수를 친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것도 이제 와서 생각하니까 너무나 깊이가 없고 그야말로 즉흥적이고 그런 반사적인 그런 어떤 행태를 보였다라고 이제 사람들은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한동훈을 지지했던 사람들이 이제 거의 다 등을 돌리고 이제 일부분 남았는데요. 아직까지도 한동훈을 갖다 지지하고 있는 사람들은 한동훈의 정체와 본체, 실체를 모르기 때문에 지지를 한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한동훈의 본체와 실체, 그리고 그 더러운 어떤 가면을 벗기고 나서 실체, 그것을 알게 된다면 한동훈을 더 이상 지지할 사람들은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건데요. 자, 한동훈이 위험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한동훈이 자꾸 동료 시민하고 국민을 팝니다. 국민합니다. 국민은 대통령 정도 되면 말이죠. 국민 여러분, 뭐 이렇게 하고 국민을 좀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이라는 것을 자꾸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당대표는 당원이라는 말을 먼저 써야 됩니다. 당원 여러분, 존경하는 당원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이렇게 당원이 앞에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한동훈은 꼭 국민만 얘기하고 당원을 얘기하는 것을 거의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거는 마음속에 지가 이 나라 이미 대표인 겁니다. 그리고 이 나라 대통령인 거야. 자기는 지금 당대표일 뿐이에요. 그런데 자기는 벌써부터 이 나라의 대표, 이런 어떤 망각 속에 빠져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과 자기의 어떤 차이를 인정을 안 하고 인정을 또 안 하려고 해요. 대통령은 나라의 대표고 국가의 대표고 당대표는 당원의 대표일 뿐이에요. 당원의 대표야. 그리고 당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공인이 아니야. 엄밀히 말하면 당대표는 공인도 아니에요. 국회의원은 공인이에요. 헌법기관이에요. 하지만 당대표는 헌법기관도 아니야. 정당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우리 시민들의 사적 결사단체야. 공적 결사단체가 아니에요. 정당은. 정당 소속이라고 해서 공무원이 아니잖아요. 정당 당직자가 공무원이 아닌 이유는 정당은 공무원이 아니에요. 공적 조직이 아니에요. 사적 조직이에요. 다만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대의민주주의 하에서는 정당이 없이는 이 대의민주주의가 운영할 수 없기 때문에 정당을 특별 대접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당대표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고 거기에 따라서 본분을 갖다 다하면 되는 건데 그 본분을 망각하고 대통령의 인사권에 침해하려고 한다든지 뭔가 대통령의 권력을 갖다가 자꾸 자기가 일부 행사를 한다든지 제동을 걸려한다든지 그러니까 당대표로서 대통령과 협조하면서 여당 대표니까요. 어떤 정책을 제안하고 그다음에 입법 활동을 통해서 대통령을 갖다 보좌하고 또 대통령이 어떤 예를 들어서 좀 잘못하는 게 있으면 그걸 갖다가 또 견제를 하고 그걸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직접 거기에다가 개입하는 어떤 행사권을 직접 행사하는 그런 걸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권력을 갖다가 지가 행사하려고 하는 그런 행태를 보이고 있다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다. 그런데 이번에도 말이죠. 국민 하면서 자꾸 국민을 팔아요. 가장 이번에 잘못한 것이 뭐냐면 백서예요. 이 총선 백서가 원래 한 달이면 나오려고 했던 거예요. 4월 10일이 총선이었습니다. 그런데 10월 28일이 되어서야 이 백서가 나왔어요. 202일 만에 나왔다고 합니다.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당대표였으면 원래가 이 백서를 챙겨야죠. 이 백서 특별위원회가 있어요. 그 위원장이 조정훈입니다. 그럼 위원장하고 협력을 해가지고서 위원장한테 어떤 지시를 하든 보고를 받든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 백서를 빨리 발간해서 우리 당이 왜 패배했는가를 당원들한테 보고하고 이건 당원들한테 보고하는 거예요. 그리고 질책을 받아야죠. 그런데 이거를 갖다가 저번에 한번 그 얘기가 나왔습니다. 기자들이 물었습니다. 총선 백서는 왜 안 나옵니까? 그러니까 한동훈이 나는 모른다. 그건 백서위원회에서 하는 거지 난 알지 못한다. 이런 식으로 뒤로 뺐습니다. 아니 모르는 게 어디 있습니까? 다른 건 그렇게 지가 당대표라고 하면서 김태흠 지사한테는 당원이 왜 당대표한테 그 비난을 하느냐 이렇게 말하는 자가 어떻게 백서를 만들 때에는 자기는 모른다라고 빠집니까?
자, 그러더니 나왔어요. 이제 나왔으면은 그 백서를 돈을 들여서 오랜 시간에 그 백서를 만드는 위원장하고 위원들하고 피와 땀 아닙니까? 그러면 이걸 갖다가 정말 300페이지가 넘는 그런 양이에요. 그럼 이걸 소중히 여겨가지고 이걸 가지고 공청회도 열고 이걸 가지고 당원들한테 어떤 의사도 묻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다시는 치지 않겠는가? 이것이 지금 제목이 이번이 마지막 기회다예요. 이번이 마지막 기회다. 지금 우리가 총선을 계속해서 연패했잖아요. 3연패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마지막 기회다. 이번에 확실하게 우리가 반성하고 그야말로 우리가 성찰하지 않으면 우리가 다음에 이긴다는 보장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그 지금 제목이 징비록이에요. 우리가 잘못한 것을 갖다가 경계하고 앞으로는 이렇게 잘못하지 않겠다는 그런 각오를 다지는 그런 기회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걸 갖다가 금과 옥조처럼 여겨야죠. 오히려 거기에 어떤 내용이 들어있든 대통령의 잘못이 들어있든 아니면 당대표의 잘못이 들어있든 그 누군가의 잘못이 들어있든 전략 부재가 들어있든 공천이 잘못했다고 들어있든 당정 갈등이 잘못했다고 들어있든 그거를 갖다가 정말로 소중히 여기고 그로부터 우리가 발전하려고 하는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을 실천할 줄 알아야죠. 어떻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백서가 나오자마자 평가를 왜 백서가 하느냐? 국민이 하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백서를 갖다 개무시해버리고 이 국민을 팔아먹기 시작했어요. 국민을 팔아먹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건지 아십니까? 국민이라는 것은 추상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국민을 팔아먹으면 안 되는 것이고 대의민주제라고 하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대의기관, 국회 같은 것들을 중요히 여기는 것이고 그래서 또 그 시민단체라든가 또 언론이라든가 이런 데서 이 국민을 갖다가 대변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도 않는 국민. 그럼 그 국민은 누구를 말하는 거야? 한동훈이 말하는 동료 시민을 말하는 겁니까? 아니면 한따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국민들 대다수가 지금 한동훈 때문에 당이 지금 이렇게 문제가 있고 한동훈 때문에 이 지금 총선을 졌다고 생각해요. 물론 대통령실의 책임이 없다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 자기가 비대위원장이고 자기가 선대위원장이었잖아요. 선대위원장도 3명을 이렇게 복수로 세우지 않고 자기 혼자 선대위원장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기가 책임을 져야죠. 정치의 기본은 책임이에요. 책임. 책임질 줄 모르는 자가 어떻게 정치를 하겠다는 말입니까? 지금 한동훈이가 지금 여러 가지 정말 어이없는 행태를 보이고 있지만 그중에서도 백서가 나오자마자 그리고 여기에 지금 당대표의 책임이 들어있자마자 백서를 개무시하고 왜 평가를 백서가 하느냐? 국민이 하는 것이지. 이 말은 백서를 만든 백서위원회를 무시하는 것이고 그야말로 조정훈을 무시하는 것이고 그야말로 대의 정치를 무시하는 거예요. 자기가 당대표니까 지 멋대로 하겠다는 거야. 그 누구도 나를 갖다 비난해서는 안 된다는 거야. 감히 나를 누가 비난하느냐. 어떻게 당원이 당대표를 비난하느냐. 김태흠 지사한테 전화를 걸어가지고 어떻게 당원이 당대표를 비난하냐고 말했다는 것은 한동훈의 머릿속에 완전히 권위주의적 생각만 들어있고 독재적 발상만 들어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한동훈은 독재자가 되기에 아주 적합한 놈이다. 그야말로 자기는 비난받아서는 안 되고 자기는 비판받아서는 안 되고 무오류라고 생각하는 거야. 저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굉장히 위험한 거야. 저거는 정치에서는 절대 안 되는 종자입니다. 여러분 히틀러가 말이죠. 어떻게 해서 지금 정권을 잡았는지 아십니까? 히틀러가 무슨 쿠데타를 일으켜서 정권을 잡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히틀러는 독일 국민들의 합법적인 선거에 의해서 대통령이 됐어요. 그리고 대통령이 되고 나서 나중에 물론 독재를 합니다만은 국민들이 그때는 말이죠. 열알과와 같이 히틀러를 하고 같이 공범이었던 거예요, 사실은. 그래가지고 그걸 이용해가지고 유태인을 갖다가 학살하고 그따위 짓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을 팔아먹는 자는 굉장히 위험한 거야. 그냥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거 말고 아까 같이 왜 평가를 백서가 하느냐 국민이 하는 것이지. 그러면 왜 조정훈이 하느냐. 왜 백서위원회가 하느냐. 조정훈 니 따위가 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지를 마치 국민들이 굉장히 좋아한다. 열광한다. 히틀러 같은 망각에 빠져 있는 겁니다. 김정은과 같은 망각에 빠져 있는 자입니다. 굉장히 위험한 자입니다. 한동훈 정치에서는 절대 안 될 자입니다. 강신업 TV입니다.